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에 앞서서 국민청원 또 금투세 폐지 부분에 따른 청원 신청 꼭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금투세가 좀 문제점이 좀 있고요. 금투세에 따른 상위 카테고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인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이거 올라오는 것도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는 게요. 이 금투세 주식 투자자의 해당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거 30일 기준점으로 이제 오픈이 되거든요. 근데 벌써 3일밖에 안 되는데 벌써 50%가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또 보면서 와, 우리는 진짜 뭐 부탁한다, 제발 해달라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만들어냈는데 얘네들은 진짜 단결심이 미쳤습니다. 3일 만에 벌써 50%를 도달을 하는 정도를 보게 되면 정말 이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점이 그렇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미래적으로 더 나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좀 되길 바랄 뿐이고요. 예,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자, 이번에 이제 또 정치적인 성향 1도 없이 하나 이야기를 소신 발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선거가 끝났죠. 그래서 이제 ETF에 따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총선에 압승을 거뒀죠. 민주당이. 그래서 ETF 출시가 현실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도 이번에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자, 기존에 이제 공약이 ISA나 이런 쪽 ETF 편입을 해서 혜택을 강화시켜 주겠다. 그리고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어떻게 해서든 상장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리고 이게 5천만 원까지 증대와 5년간 도입은 코인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상위 카테고리가 주식하고 코인 다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하나 더 자료를 좀 보여드린다고 하면요. 자, 금융투자소득 부분으로 완벽하게 이쪽으로 분류가 되면서 과거에는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이후에는 여기에 이제 코인이 가게 되고요. 여기에 대부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뭐 분류가 돼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식 투자자 분들도 금투세 부분의 논란과 문제점 때문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회에서 맡고 있는 ETF 거래 이제 유권 해석을 바꿔서 승인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국내 법인 기관 비트코인 투자, 이 ETF 투자만으로도 비트코인 간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해지고요. 김프가 없는 비트코인 투자, ETF든 어피트에 5% 달하는 김프 감내할 필요 없이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프가 없는 투자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김프에 따른 감소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순기능과 역기능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 하는 거는 저도 뭐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인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내야 되는 비용이 생각보다 커집니다. 금투세, 자, 건보료가 붙죠. 건보료는 5천만 원 공제가 아니고요. 그 밑에부터 계속 걷어요. 기본 패시브로 걷습니다. 거기다가 금투세가 넘어가면 금투세 비용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부담률이 높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수익성을 낼 때 이제 어마무지한 수익성을 내지 않고서야는 진짜 여기에서 수익성 가지고 무언가를 좀 해볼 수 있는 촉도가 사전에 거의 다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반감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반감기 이제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율 부분과 공급량 추이가 이렇게 되면서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4월 달에는 어느 정도 이제 납세자의 날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리밸런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형태에서 왜 리밸런스 비중이 왜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올랐고 미국 부분에 또 코인 투자자분들도 엄청난 수익성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반감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폭이 과거보다는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비트코인 ETF에 따른 순유입에 있는 규모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장 믿을 만한 형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형들? 셀러형, 그리고 돈나무 누나,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유명한 또 테더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쪽, 그리고 비트코인을 또 좋아하는 비트맥시에 있는 그런 모든 관계자분들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더나 에테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쪽에서 담보 설정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추세에서 비트코인을 또 담으려고 하는 그런 그런 움직임도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정은 좀 적을 것 같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되어져 있었죠. 이거 작년 내용인데 이 작년 내용 기반에서도 이제 유치했던 내용 기반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약세장이 좀 더 있을 것 같다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대다수 요 데이터 조금 어느 정도는 맞았습니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 한번 가져와 봤던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도 마찬가지로 반감기 부분 대비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는데 그럴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횡보 구간 때 더 많이 모아야 된다. 그리고 이 물량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게 되면 관전 포인트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자, 반감기 직후 조정 가능성 부분이 있는데 그때마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항상 더 갔다. 그리고 본격 이후 상승 랠리가 나왔다. 그리고 강세장 지속 기간이 되게 중요하는데 이 지속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점을 좀 중심적 있게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비슷한 이 패턴은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고 하게 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플랜 B나 이제 기타 나머지 유명인들도 거의 이번에 여러 가지 목표값 제시를 했던 게 있는데 스탠다드 차트는 이번에 15만으로 바꿨죠. 나머지 이제 캐시우드, 판테라, 톱니, 팀 드레이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대략 10만 달러를 일단 다 넘는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서헤이즈도 요즘에 좀 변경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다 평균 10만 달러 정도를 보고 있는 추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제 기술 분석가 크립토콘이 이 지표 궤도에 오른다면 25년도 말이 사이클 정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이제 법안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금투세 폐지를 할 거냐 아닐 거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4년 말에 다 털 거냐 아닐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내 거는 기준 시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해외 거는 제가 저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증명 설득시켜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공무원은 이게 내 일이 아니고 남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세요 하면서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특히나 세무 쪽 관련되어져 있는 관계자분들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닥치고 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이 분명히 생길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기반을 충분히 잘 갖춘 뒤에 저는 좀 하는 걸 바라는 바일 뿐입니다.
일단 그런 내용들도 계속 업데이트가 나오게 되면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번 형태에서도 자 보게 되면 자 16년도, 20년도, 24년도 그래프를 보았을 때도 여전히 비슷한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런 조정적 국면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대비보다는 더 한 템포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이번에 조금 거슬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환율이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건 별로 좋진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도 분명히 비트코인 변동성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 많이 올라간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내려갈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22년도 때 어땠습니까? 코인장 별로 안 좋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추이가 너무 강해질수록 매입하려고 하는 형태가 다 달러 기반형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들어오는 자금도 약간은 좀 저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달러가 약세 구간에 넘어갔었을 때는 코인도 좀 힘을 못 쓰는 경향도 없잖아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반복은 우리가 반복된 학습으로 머릿속에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반복된 패턴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이 가운데에서 물량을 뺏기게 되면 바보 소리가 듣겠죠. 그 다음에 여전히 레이어 2 뭐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비트코인 안에서 이런 솔루션 애들이 계속 일을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이 앞으로 비트코인에 따른 또 다른 생태계가 생긴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비트코인의 은퇴자 부분의 ETF 추가 제한 검토 부분이 진행을 애리조나에서도 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당연히 호주 쪽에서도 현물 ETF 신청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중국에서도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 중이다 라고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영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것도 말 그대로 아직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아쉬울까봐 또 이 내용도 준비를 했는데요. 여전히 이더리움을 축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더리움 축적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기반의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서 스테이킹, 그러니까 리스테이킹 쪽에 있는 코인들이 워낙 좀 강세를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어느 정도 효과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이제 오제랍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멘탈 교육과 투자 부분에 약간은 이제 좀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요. 자, 이분도 이제 보게 되면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냈던 트레이너입니다. 스웨덴의 15번째 높은 소득으로 올린 사람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분도 왜 머리숱이 아무튼 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브레이크아웃 트레이닝이고 포지션 규모와 리스크 관리를 진짜 철저하게 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사회는 보이지 않는 등수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에 어떤 신규 게임이 나왔다고 해도 내가 1등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브론즈, 실버, 골드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긴 하지만 자기가 이때까지 연습을 하고 반복된 학습을 했음에도 게임에서도 일정 등급 이상 못 올라가는 정도는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만족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제한된 기간을 두고요. 그만큼 연습을 했었을 때 그 정도에 있는 성적표가 어느 정도는 나오긴 하겠지만 그 이상을 과하게 쌓았을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걸 본인들도 충분히 자기에 있는 능력치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인들이 이제 청산을 많이 당하든지 아니면 너무 알트코인에 집중포화된 투자를 하는 이유도 높은 성과만 너무 도파민에 지배를 많이 당했다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런 점을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잘 알아야 투자 수익률도 잘 나온다. 근데 내 자신 부분을 부정하면서 높은 수익률만 추구하려고 하면
또 깨지기 마련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게 되면 그만큼 이런 성장적 구도도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뭐 게임 한번 10분, 20분 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오는 게임이면 그 게임 없어졌겠죠. 약간의 고통을 조금씩 주면서 보상을 좀 주는 형태로 알고리즘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도 약간의 고통을 수반하면서 견뎌내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걸음마를 올리고 그 다음에 직립보행이 되고 그 다음에 걷고 그 다음에 뛸 정도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경험치와 반복학습,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추론학습,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이 기본에 있는 패시브를 그대로 꾸준하게 오랫동안 가져가야 됩니다. 왜? 최소 몇 년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만의 투자 기준점이 생기고요. 그걸로 인해서 실패율도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 기준점이 명확하게 잘 잡히게 되면요.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은 분명 성공하게 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네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